파케 상명학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교전입니다. 대인관계 상명학 15분 공개 강의.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심리학 호신술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심리학 호신술 나눠서 연재 중이라서 죄송스럽게도 짧게 수업 전에 잠깐 막간으로 그냥 공개 강의용으로 촬영하는 거라서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떠신가요? 처음에 요즘에 진주 방화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각종 묻지마 범죄들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좀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물론 핑계 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워낙 또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원래는 대인관계 쪽으로 매력, 관계성, 인플루언서적 영향력 주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사람이지만, 그런 광범위한 대인관계 안에도 좀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본인을 지켜낼 수 있는 심리학적 호신술,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이런 걸 이제 공익적으로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자들의 권유에 이어서 옛날에 이런 수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현감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을 한번 배워볼 차례입니다. 제 1편에서 당부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고 나서 처음에 보자마자 뭔가 이질적인 느낌, 안전하고 우리 주변에 보편타당한 평범한 시민들에서 느낄 수 없었던 뭔가 이질적으로 뭔가 다르다 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단순한 직감 기분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한 인간의 인지 기능, 합리적인 판단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불길한 느낌, 위험한 느낌을 좀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불길한 느낌을 포착하는 거다. 자기 내면의 느낌을 포착하는 거. 이게 사실은 심리학적 호신술의 출발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현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현감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질적이다라는 포착 능력, 본능적이고 육감적인 포착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조금 발전되면 단순히 다르다를 떠나서 왜 달라? 어떻게 다른데? 그게 무슨 의미인데? 라는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쓸 수 있는, 그거보다 조금 자세한 어떤 개념인 현감에서 형체감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형체감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통 상대방의 얼굴, 표정, 관상 아닙니다. 표정, 표정, 얼굴의 미세한 표정 변화, 또 그것을 통한 상대방의 의도, 숨겨진 진실된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사람의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건 그냥 안녕하십니까, 원동호입니다, 로버트처럼 이렇게 하고 스티브 씨가 분노, 환희, 기쁨 이렇게 또 50가지 감정이 똑같으면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인간은 자신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어쨌든 가장 크게는 눈, 그 다음에 얼굴, 손짓, 제스처, 목소리의 톤, 다양한 부분, 즉 언어적인 부분들, 비언어적인 부분들 토탈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로부터 상대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낯선 타인일 때는 그렇게 시각적으로, 음성적으로 들리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상대방의 어떤 실체라든가 의도, 감정을 포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자들 중에 같이 강의 듣고 있는데 스티븐 시걸이라니까 아주 좋아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조금 효율롭게, 조금 더 학문적으로 좀 추구해 볼 만한 의미 있고 좀 연결성 있는 부분이 뭐가 없을까 해서 과학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학 분야에서 추적하다가 큰 범주 내에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디 랭귀지 분석, 큰 카테고리 안에선 바디 랭귀지 분석의 안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얼굴, 그 중에서도 표정의 변화, 그걸 통한 숨겨진 의도나 숨겨진 감정의 진실된 부분을 알아보려는 그런 접근으로 만들어진 거를 보통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 미드에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과거에 이걸 소재로 해서 미드가 연재된 적이 있어요. 라이툼이라고. 몇 년 좀 됐는데 아마 그 웹상에서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실존하는 어떤 관련한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관련한 그 박사와 그런
어떤 소재죠. 소재를 갖고 모티브 삼아서 만든 어떤 범죄 수사 드라마인데, 이 범죄 수사 드라마인 라이 투 미의 그 극중 주인공인 칼 라이트만 박사라는 사람이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범죄 수사 때 수사관들하고 같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취조하면서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보면서 진실된 부분을 알아내는 부분도. 그래서 뭐 한때 유행할 땐 지금 아마 어디 웹상에 찾아보면 있을 텐데, 영어 좀 되시는 분들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고 치고 뭐 어플 같은 거 찾으면 심지어는 그 연습하는 그 어플도 있어요. 사이트도 있고. 물론 조금 실망하실 겁니다. 그런 거. 이게 무슨 표정일까? 분노, 황당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정 보고 맞추라는 식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 가지는 어떤 유의미성은 있지만, 어떤 분야들이 그것이 의미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는 가설로 출발해서 과학적인 실험과 이론이 정립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걸 통해서 조금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한계성도 생기거든요. 제가 지금 뭐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을 잘 구사하고 할 줄 알고 가리키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거와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상묘학, 대인관계 관련한 상묘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 연구가 되면서 그 위에 한계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해서 지금 아주 신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확실히 심리학적으로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위험한 사람을 가린다거나 상대방의 진실된 부분들을 알아내는 부분에서 분명한 유의미적 의미가 있고 실제로 쓸 수 있는 효용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과학이란 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맹신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너무 이렇게 효과가 없다 치부할 필요도 없고, 분명한 효과가 있는 한계 범주가 있기 때문에 요런 안에서는 효과가 있고 그 외에는 좀 신뢰하기 힘들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뭐 이왕이면 상대방 모험서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잘해갖고 다 했으면 좋겠죠. 이래서 뭐 옛날에 궁예 관심법 수준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인가? 아, 역시 저는 이 성대모사가 성대모사는 쥐약인 것 같다. 누구인가? 아, 뭐 어색하군요. 어쨌든 이 궁예 관심법 수준으로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할 것 같으면 딱 보면 이거 살인자네. 이 조현병 환자, 이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거 또라이구만. 이거 별거 아니. 인상만 들었고 이거 순둥이야.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유의미성, 과학적으로 분명히 의미가 있고 쓸 수 있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이번 기회에 일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료로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겸 실제 사례로 제가 제자들한테 제시했던 하나의 그 표본 모델이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주 방화살인사건 범인자 안잉등인가? 하는 그분. 그 사람의 사진을 갖고 제가 이 사진이 당연히 화를 내고 있는 그 카메라 기자나 기자를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나고 무서워 보이겠죠. 근데 그런 전제성을 두고 만약에 이 사진이 이런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든가 어떤 위험한 사람을 알아보는 어떤 무언어적 포착이란 부분에서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진을 갖고 분석한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일반적으로 화내고 우리도 열받으면 뭐 이 새끼야 뭐 네가 중앙선 침범했잖아, 네가 끼어들었잖아, 우리도 다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찍으면 다 우리도 막 뭐 사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우리도 화나면 막 승질 내고 막 인상 쓰고 표정 막 쓰고 다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진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치시면 많이 나오실 거예요. 많이 나올 거야. 아닌 듯 사진, 이렇게 정면 사진 크게 나온 거, 얼굴 나온 거, 그 사진만 보고 이 사람이 일반 사람하고 뭔가 다르게 좀 위험한 사람이구나, 좀 이상한 사람이라 나는 어떤 증거를 포착할 수 있다면 무엇이 될까? 이렇게 제가 제자들한테 카페에 같이 공부해 볼 거면 자료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한 10분 정도가 댓글을 다루셨는데 그 중에 2분 정도, 배움님하고 비전님이 유의미한 제자 필명입니다. 배움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여자분하고 비전이라고 쓰시는 그 두 분하고 이렇게 2분만이 좀 의미 있는 그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보통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가린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인 부분에서 뭔가 청중을 설득하고 뭐 좀 친화력이 있고 매력이 있게 화술을 구사하거나 대중 연설을 구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한테 화술적인 부분이나 눈빛이나 제스처나 바디랭귀지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가장 호감 있고 진실성 있게 들릴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이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바디랭귀지 이런 쪽 분야에서 거의 표본 모델, 저 사람처럼 하는 게 가장 잘한 거다 이렇게 롤 모델로 뽑히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이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깊숙이 마음이 움직이게 만들고 상당히 자기를 향해서 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대중 연설을 하거나 자기 의견을 피력할 때도 마치 자기 혼자만 여기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잘 이야기를 하는 좋은 롤 모델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 빌 클린턴의 그런 부분들 집중하게 만드는 능력들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분석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동양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합입니다. 합. 뭔가 자신의 의도와 감정, 뜻을 자신의 눈빛, 표정, 제스처를 다 한데 일치시켜서 혼란스럽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몰입되게 만든다. 이런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늦으셨죠? 제가 이렇게 손짓을 많이 늦으셨죠? 이렇게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늦으셨죠? 어떻게 느끼십니까? 전자하고 후자하고. 후자는 뭔가 약간 성의가 없고 건성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진실되지 않은 것 같죠. 왜냐하면 상대방 예를 들어서 보니까 날씨가 되게 막 덥고 요즘 날이 덥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날씨를 얘기할 때도 제 생각과 손짓과 음성이나 표현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곳에 가 있고 그렇지 않으세요? 라고 반응을 줄 땐 당신한테 가 있어서 이렇게 방향성과 보내고자 하는 그 목표성이 다 이렇게 딱딱 일치가 되죠. 벗어날 땐 다 같이 벗어나고 맞출 땐 다 같이 맞추고 이런 개념을 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의도의 합 보통 중국의 문화에서 보통 이걸 의지, 의념하고 얘기할 때 의라는 개념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 부분이 표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로 이상성을 판단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 이게 심리학 호신술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에서 안인득 사진을 치면 이렇게 정면 얼굴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좀 무섭게 느껴지긴 한다.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왠지 섬뜩하네. 좀 무섭네.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다, 좀 무섭다, 섬뜩하다 이렇게 느낀 부분들 현감. 이젠 왜? 라고 물어보고 왜? 어째서? 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건데? 라는 부분들은 이제 드디어 형체감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2등분, 3등분을 해서 그 사진을 분석하시면 바로 보일 거예요. 자를 필요도 없이고요. 여러분도 손바닥 다 있으시니까 먼저 안인득의 사진, 제가 안인득은 아니고 저 인상 좋은 사람, 인상 좋다고 할 수 없죠. 그 정도 사람은 아니고 제 얼굴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 사람 사진을 이렇게 얼굴 전면에 다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눈 밑으로 여기만 가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얼굴 중간부터 위는 아주 극심한 분노를 내는 표정이고 당연히 누가 우리 평소에 봤던 식으로 그래 저게 되게 화났네, 막 쏘아보네, 무섭네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위를 가려요, 이번에. 그러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진이 이렇게 잘 보세요. 우리 원래 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야 이 새끼야! 그럼 위를 가려도 화나고 밑을 가려도 화가 나죠. 근데 이 사람 사진은 위를 이렇게 가리면 위는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 가리고 밑을 넣으면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뭔가 이상하죠? 이게 화내는 표정이? 합이 안 맞죠? 자, 이번엔 3등분을 들어갑니다. 3등분. 그래서
여기 위에 1등분, 여기 눈 밑부터 입까지 2등분, 그 다음에 하관이 3등분으로 해서 봤을 때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입만 그러기는 게 아니라 이 광대라든가 여기 힘주는 이 부분이 그렇게 화나는 부분으로 강조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좀 더 자세하게 3등분을 해서 보시면 이 위만 화내고 이 밑에는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이 중간 부분 이렇게 표정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볼 위에라든가 여기 이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의 화내는 표정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의문점. 그러면 여기도 안 써, 여기도 안 써.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보자마자 무서워, 엄청나게 화내는 막 마음에 안 든 막 사람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느꼈죠? 아니 하나도 안 썼는데 우린 그 사람 사진 보고서 무서워. 저 사람한테 뭘 한마디 할 때 진짜 막 바로 주먹 날라고 막 칼로 찌를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죠? 그러면 드디어 당신 눈에 보일 거예요. 무엇? 바로 어떤 부분으로 그 사람이 그걸 표현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엇? 눈. 눈으로 그 모든 감정을 표현해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빙이라고 보통 하죠. 귀신 들림. 현대 이제 정신병리학에서 정식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뭐가 약간 미친 사람 같다. 그 중에서도 귀신이 들린 것 같다. 빙이 된 환자 같은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종종 이 방법이 쓰이는데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눈 중심으로 감정을 하냐면 세상과 충분히 다른 사람과 외부 세상과 현재의 상황과 올바로 소통을 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너 왜 나한테 이랬어? 하고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지, 세상적인 실제 상황의 현실과 팩트적인 부분과 올바로 관계를 맺어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올바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오류를 그런 과정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오해 많이 생겨. 너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했어? 친구나 동료한테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회식이 네가 저번에 빠진다 해서 그래서 그랬어? 이렇게 소통이 되다 보니까 내 안의 생각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현실과 괴리감이 아주 큰 상태가 되지 않아요. 즉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를 내는 악기처럼 외부에 기준하는 음과 맞추는 조율, 관계를 맺어서 상호소통, 쌍방소통하는 부분들 때문에 감정적, 의지적, 판단적 부분에서 외부 세상과 조율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자폐적이거나 아주 망상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다 알아듣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걸 설명, 표현, 전달, 설득, 납득, 주고받는 대화,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만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외부로 표현이 된다는 걸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사람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공통점이 뭐다?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이런 의사나 감정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감정과 상황적인 판단을 자기 머릿속으로만 판단해. 저런 거다. 저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나 층간소음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망상적으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신분열이 조현병이 과거에 정신분열이 이제 조현병으로 바뀐 거잖아요. 왜 그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정신분열 조현병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망상증이 생겨요. 이 망상증은 학문적 구분 개념 없이 하면 자폐적 현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은 그런 거다. 저 사람이 어떻다는 거 내가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다. 이렇게 자기 혼자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건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표현 전달하지 않아도 상대방한테 그게 전달된다고 믿어요. 전달된다고 믿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멋.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얼굴이나 손짓 행동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다른 의사소통의 기구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합이 깨져 있죠.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그 합이 깨져 있어서 자신의 감정에 상당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모든 걸 다 전달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뭐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눈으로 다 말합니다. 자긴 전달했다고 느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위험한 사람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를 표현 전달할 때 합이 깨진 상태에서 자신이 그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과 외부 상황에 자신의 감정을 마치 쏘아내듯이, 비처럼 쏘아내듯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안광이 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 보면 눈이 마주치면 무서운지? 진짜로 쏘니까. 이게 이제 옛날 관상적 개념으로 가면, 그래서 눈빛이, 눈에 살짝 촉촉한 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보다 더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인데 그게 바깥으로 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을 아주 살이 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다? 이게 현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도 시간이 오버됐어요. 강의 시간 넘었어. 예, 아쉽지만 나머지는 또 3편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